자, 7번. 저번 주인가에 풀었던 거야. 맞는 거 찾으라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그 x가 0과 2분의 1 사이죠. 그럼 아무 분수 하나만 잡아볼까요? 뭐 하나 잡아볼까요? 4분의 1, 3분의 1 이런 거 잡아볼까요? 그러면 3분의 1을 잡아봅시다. 3분의 1.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얘는 루트 얼마죠, 그러면? 루트 3분의 2죠, 그쵸? 그 다음에 그냥 3분의 1인데 이게 루트 밖으로 안 나가잖아. 그래서 얘를 루트 안으로 넣을게, 이렇게. 9분의 3. 분의 1, 9분의 1. 그 다음에 x제곱. x제곱이니까 요거죠. 얘도 다시 안으로 넣어볼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x 빼기 1분의 1은 뭐냐면 얘는 요게 저기죠. 3분의 1이죠. 그쵸? 그걸 뺀 다음에 역수로 취하는 건데 이게 제일 작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나머지는 마이너스가 없잖아. 근데 얘가 마이너스가 있죠. 그쵸? 얘는 제일 뒤로 미루면 돼. 그러면 얘가 제일 뒤로 들어간 게 4번하고 5번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제 이 계산해 보시면 얘는 반을 훌쩍 넘어가, 그렇지? 2분의 1 넘어가는 거니까. 그럼 얘가 제일 클 거고 이게 크겠어, 이게 크겠어. 왼쪽이 더 크고 오른쪽이 더 작겠지, 그렇지? 그럼 얘는 순서는 요 순서대로 그냥 거기 있는 순서대로 그대로 적어주시면 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8번. 이 그래프가 X축, Y축과 만난 두 점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X절편, Y절편이라 하죠. 요거를 각각 A랑 B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때 이 식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구해볼게요. 여기서 우리 절편 구하는 거 몇 번 했었죠? Y절편 일단 얼마죠? 여기서 Y절편은 바로 1이고 X절편은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2죠, 그쵸? 그러면 이 X절편이 마이너스 A 플러스 B야, 여기. 거기 A에 나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B는 이거지, 그치? 2A 마이너스 B,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A랑 B가 얽혀 있으니까 요거 연립해야겠지? 연립 한번 해볼게. 둘이 더 해볼게요. 더하면 마이너스 1은 A 하고 끝나죠, 그쵸? 그럼 얘가 마이너스 1. 그러면 B가 얼마냐면 B가 이제 마이너스 3이 나올 거야, 이렇게. 그러면 안에 집어 넣어보면 그 계산해보면 루트 11이 나와요. 루트 11. 그랬을 때 얘가 3점 얼마니까? 1, 2, 3. 3개겠죠. 답은 3개. 3번. 1번. 그 다음 9번. A가 무리수고 B가 유리수일 때 항상 무리수인 걸 찾으라 했습니다. 항상 무리수에다 밑줄 하나 쳐볼게. 항상 무리수. 우리 요거 한번 봅시다. 유리수를 더했어요. 그러면 유리수인가요? 무리수인가요? 루트가 나올 수가 없겠지. 빼면 유리수. 곱하면 나누면 여기서는 고민할 게 없어, 그렇지? 이거는 고민할 게 없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고민을 해야죠. 이 무리수랑 무리수끼리 더했을 때, 뺐을 때, 곱했을 때, 나눴을 때를 고민 한번 해봅시다. 자, 곱하면 안 되는 게 조금만 생각하면 바로 나와요. 예를 들어 루트 2랑 루트 1을 곱했어. 얼마야 이거? 2잖아. 얘도 그럼 항상 무리수는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나누면 똑같은 숫자로 갖다 나누면 어때? 얘도 1이니까 유리수니까 안 되죠. 그렇죠? 이런 건 안 돼. 이런 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리수랑 무리수 더 해볼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되는 게 사실 더 많긴 해. 자, 이런 거 계산 안 되죠. 그렇죠? 이런 거는 무리수긴 한데요. 이거는 예시를 좀 적어 놓겠습니다. 요게 유리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유리수가 되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이랬을 땐 유리수가 됩니다. 하나가 요거고 나머지 하나 요거야. 더해보면 얼마지? 더하면 얼마니? 둘이? 0이죠. 0이면 유리수잖아. 그치? 그런 경우는 돼요. 얘가. 이런 거 하나 적어 놓을게. 무리수 더하기 무리수에서 유리수가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다는 소리야. 됐습니까?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런 케이스가.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말고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거 이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거는 이런 거. 유리수랑 무리수랑 같이 엮여서 계산하는 거 있지. 이거 한번 해볼게. 지금 9번 같은 거. 일단 더해볼까? 더했을 때는 어떨까요? 더했을 때는 이게 유리수가 나올 수 있을까요? 더했을 때. 한쪽이 루트고 예를 들어 한쪽이 뭐 1, 2, 3 이런 숫자인데 더해서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빼면 빼도 얘도 유리수가 나올 수가 없겠지. 루트가 사라지지가 않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곱하면 이건 나올 수도 있죠. 어떻게 나올까요? 곱하면? 유리수가 0. 그렇지. 얘가 0이고 얘가 무리수면 그건 무조건 0이야. 그지? 그 다음에 나눴을 때도 마찬가지로 0 나누기 모시기 하면 유리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무조건 무리수가 되는 거는 이런 게 있겠네. 그치? 얘는 항상 무리수가 되겠네. 항상 무리수. 그러면 요 생각을 한 상태로 한번 이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 플러스 루트 b야. 자, a는 무리수죠. 그죠? 그 다음에 루트 b는 뭐야? 원래 b가 유리수인데 거기다 루트를 씌웠으니까 무리수죠. 그쵸? 그런데 아까 내가 무리수랑 무리수를 더했을 때 유리수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라 했지. 유리수가 되는 경우가 있다 했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2번 a 플러스 b. a는 무리수죠. 그 다음 b는 유리수야. 그러면 얘는 저기겠네. 무조건 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겠네. 그 다음 3번 제곱을 하는 순간 이거는 얘기가 끝난 거예요. 제곱을 했다는 거는 루트를 제곱하면 얘는 루트가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유리수가 될 수 있고요. 4번 곱했을 때 0 곱하면 얘는 유리수 된다 했죠. 그렇죠? 그 다음 5번 a분의 루트 b인데 나눈 거죠. 무리수끼리 나눴을 때 아까 유리수 되는 거 있었다 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답은 2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 기억해 놓고 항상 무리수가 되는 거 요거 하나 기억을 해 놓고 나머지들은 이런 안 되는 발례라고 하거든. 이런 거를 조금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풀 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요거 좀 정리 좀 해 놓으세요. 거기다. 이제 오늘 푼 거 볼게요. 10번부터. 자, 10번. 직사각형과 이것을 반으로 자른 직사각형. 얘네가 서로 닮음이라 합니다. 닮음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닮음. 이 닮음이라고 하면 이 닮음은 뭐가 성립하냐면 닮음 B가 성립해요. 닮음 B. 2학년 때 우리 했었죠.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x에 대한 한 변의 길이 x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으라 했습니다. 자, 일단 그 설명 보기 전에 이 사각형 ABCD랑 EFDA 요거 닮음이라 했잖아. 자, 이 닮음일 때 혹시 기억나는 사람들을 한번 기억 떠올려 보세요. 순서가 중요했거든. 이게 ABCD인지 BACD인지 BCDA인지 BADC인지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거를 알파벳 순서대로 ADEF를 안 썼잖아요. 그지? 얘 왜 이렇게 썼을까? 각각 요거에 대응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각각 이렇게. 그러면 변의 길이 볼게요. AB는 길이가 얼마죠? AB는 2야. 2. 그거에 대응하는 EF 길이 혹시 나와 있을까요? EF X입니다. X. 그 다음에 BC 길이 나와 있을까요? BC? BC도 X죠. 여기 X야. 그거에 대응하는 게 FD야. FD 길이 나와 있을까? 1. 그러면 이제 비례식이 나옵니다. 2대 X는 X 대 1이라는 이제 비례식이 나오는 거야. 요거 하나를 적어 놓을게요. 됐습니까? 요거 이제 비례식 적은 거야. 2대 X는 X 대 1. 그러면 외양내양 곱해서 같다라는 거 쓰면 X제곱이 2네. 그럼 X가 얼마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인데 얘는 지금 변의 길이니까 루트 2겠죠. 자, 갑니다. 1번. X제곱은 유리수? 맞죠. 2니까 2번. X는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 무리수? 맞죠. 루트 2니까 3번. X와 루트 2입니다. 루트 2와 루트 3 사이에 자연수가 없습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X는 수직선이 한 점에 대응시킬 수 있다. 무리수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X와 루트 5 사이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 얘는 무조건 맞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11번. 일반적으로 실에 매달린 추의 무게가 일정할 때 1회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추가 매달린 실의 길이의 제곱근에 정비례한다. 요거 밑줄을 하나 쳐볼게. 추가 매달린 실의 길이의 제곱근에 정비례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비례라는 거는 혹시 기억날까요? 1학년 때 배웠던 거. 2배, 3배, 4배가 되면 똑같이 2배, 3배, 4배가 되는 거야. 원래는 똑같이. 근데 얘는 그냥 정비례하는 게 아니죠. 뭐의 정비라는 거예요? 제곱근의 정비를 하는 겁니다. 해서 얘는 이제 무슨 뜻이냐? 2배가 됐잖아? 그러면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루트 2배가 되는 거야. 한쪽은. 그럼 얘는 3배가 되면 이쪽은 루트 4배, 루트 3배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시간을 4배를 늘리고 싶대.
4배를 늘리고 싶다는 거예요. 4배를. 그랬을 때 아이고, 여기가 시간이 아니구나. 4배를 늘리고 싶으면 얘는 몇 배를 해야 될까요? 이거는 그냥 4배를 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16배. 16배를 하면 그게 루트 16이잖아요. 그렇지? 하면 딱 4배가 되겠지. 그래서 K 값은 16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제곱근에 비례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옆에 12, 13, 14, 15, 16 요건데 얘는 3개, 2개 나눠서 할게요. 12, 13, 14 먼저 해보시고 그리고 15, 16 나중에 할게요. 세 문제만 해보세요. 자, 문제는 읽어봤죠? 12번. 자, 이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그 A4 용지 알죠? A4 보통 쓰는 게 A4인데 그거 말고 B4, A3 뭐 그런 것도 혹시 들어봤어? B4는 이제 A4보다 조금 큰 거, 시험지 사이즈 그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A3, A2는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수록 점점 더 커지는데 그걸 이제 종이를 어떻게 만드냐면 앞에 잠깐 보세요. 얘가 만약에 A0라 할게. A0부터거든. 뭐 A0 사이즈는 아니야. 근데 요거를 A1을 만들려면 얘를 반으로 접어 이렇게 한번. 그럼 요게 A1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A2를 만들려면 얘를 이제 이 방향으로 접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접어. A2는. 그럼 요게 이제 A2야 이렇게가. 그럼 A3는 어떻게 접을까? 다시 위로 접겠지 이렇게. 이렇게 접었으니까 A4는 어떻게 할까? 요거 다시 이제 이렇게 접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여러분들이 그 쓰고 있는 A4 용지 사이즈인 거야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얘네가 닮음이거든 이게. 근데 이게 어떤 닮음이냐면 봐봐 반으로 접었죠. 반으로 접었으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비율이 몇 대 몇이야? 2대1 또는 1대2잖아 그치? 근데 그게 2대1 또는 1대2가 길이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이거는 가로로 한번 세로로 한번 가로로 한번 세로로 한번 접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길이가 2대1이 아니라 거기 하나 써놓을게. 넓이가 2대1인 거야. 그러면 다시 말해서 길이는 몇 대 몇일까요? 길이는 루트 2대 1입니다. 얘는 루트 2대 1. 일단 이 종이 문제에서는 그거를 먼저 조금 헷갈려 합니다. 이 2대 1이라는 게 넓이의 비율인 건지 아니면 길이의 비율인 건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이제 그런 말이 있어. AN 용지와 AN 플러스 1 용지가 닮음이고 AN 용지를 반으로 잘라서 AN 플러스 1 용지를 만든다. 이게 바로 2대 1이라는 소리인데 넓이가 2대 1 닮음이라는 소리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 BN 용지는 AN 용지와 닮음이고 그러니까 얘는 무슨 말이냐면 A4랑 B4가 닮음이라는 소리야. A4랑 B4 같은 숫자에 있는 것끼리. 그럼 A3는 누구랑 닮음일까요? B3. 그 다음에 A 뭐 7이 있다고 하면 A7은 B7하고 이제 닮음이라는 소리인데 그거가 요도 하나 밑줄 칩시다. 넓이의 1.5배라고 밑줄 치겠습니다. 세 번째 줄 끝에 있어요. 넓이의 1.5배. 그럼 이것도 넓이 닮음이네. 그죠? 넓이 닮음.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B4가 큰지 A4가 큰지 알아? B4가 좀 더 크거든? 그러면 B4 쪽이 좀 더 크니까 얘는 1.5대 1인 거야. 근데 이게 마찬가지로 넓이가 1.5대 1인 거야. 넓이가. 그래서 하나 더 써놓을게. 넓이가 1.5대 1이고 그러면 저거는 뭘까요? 길이는? 루트 1.5대 이제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고 얘는 AN하고 BN 사이의 관계야. 됐어요? 됐어요? 어떤 관계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게 뭔지 보겠습니다. 그 5번째 줄 보세요. 이때 B5 동그라미 쳐볼게. B5 용지의 긴변의 길이는 A4 동그라미 칠게. A4 용지의 긴변의 길이의 몇 배인지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지금 내가 구할 게 여기랑 여기야. 그죠? 근데 얘는 숫자가 안 맞죠? A4, B4 이런 게 아니잖아. B5잖아, 지금. 그 다음에 여기는 A4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한 방에 이렇게 못 가고 2번 생각을 해야 돼. 2번. 자, 한번 해볼게. 여기서 찾으라는 게
B5가 A4의 이제 몇 배인지를 찾으라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얘를 요걸 X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A4부터 시작을 해보자고. 그러면 넓이는 얘가 뭘까요? A5가 넓이. 자, 숫자가 커질수록 다 작아지는 거야. 2분의 1 x지, 그치? 2분의 1 x야. 넓이는. 근데 저거는 뭘까? 그 변의 길이는 뭘까요? 2분의 1 x가 아니겠죠. 얘는 얼마냐면 x는 x야. 근데 앞에 요게 붙겠지. 루트 2분의 1 x. 그 다음 여기서 여기 갈 때는 이제 루트 1.5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루트 1.5를 곱할게. 루트 2분의 1 x 곱하기 루트 1.5 이렇게 할 건데 이 루트 1.5가 몇 분의 몇이죠? 얘가? 2분의 3이거든. 그러면 요거에다가 x가 이렇게 이제 곱해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얘는 2분의 루트 3이고 x가 붙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게 3번 2분의 루트 3배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AN과 AN 플러스 1은 넓이가 2대 1이야. 넓이가. 길이가 2대 1이 아닌 거야. 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BN하고 AN도 넓이가 1.5대 1인 거고 길이가 루트 1.5대 1입니다. 이거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13번 볼게요. 아, 요거 정리 다 했니? 정리할 시간 줄까? 다 했어? 오케이. 13번 바로 갈게. 자, A랑 B랑 0보다 크대요. 그때 이제 A 플러스 B의 제곱이 A B분의 64일 때 A 제곱 루트 A분의 B 플러스 B 제곱 루트 B분의 A 이런 걸 이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딱 보고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밖에 있는 A 제곱을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그런 비슷한 문제를 풀었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면 조금 뭐 복잡할 수도 있고 조금 뭐 4제곱이 나오니까 이게 안 풀릴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A 플러스 B제곱은 AB분의 64 이 조건을 어떻게 써야 될지, 요거를 어떻게 써야 될지부터가 약간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조건 쓰는 것부터 알려줄게요. 먼저.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해되는지 봐봐. 양변에 루트를 한번 씌워볼게. 양변에. 그럼 얘 루트 씌우면 얼마니? 이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제곱 루트를 지우고 요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보고 밖으로 꺼내잖아. 근데 지금 A, B가 나와 있을걸? 양수로 나와 있죠. 그럼 얘는 A 플러스 B야. 그 다음 이거 루트 씌우면 뭐겠어? 8이지. 그 다음 밑에는 루트 AB네. 이렇게. 근데 이 루트 AB도 어차피 둘 다 양수니까 그냥 이렇게 써도 되죠. 얘는. 됐어. 얘를 일단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볼게. 요거 더하기 b제곱 분의 a, 아니 b분의 a 이렇게. 그 다음에 보면 조금 나을 수도 있어. 자, 봐. 이거 있지. 이거를 니네 하던 대로 뭐 안으로 넣어볼까? 그럼 얘 몇 제곱 되는 거야? a가 4개가 들어가고 b 하나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a가 너무 많잖아. 그지? a 너무 많죠. 그래서 이거를 2개를 다 넣지 말고 하나만 넣으세요. 하나만 넣으면 이렇게 되죠. 하나만 넣으면. 그러면 이 a 어떻게 돼? 사라지면 루트 ab가 나오네. 그죠? 그러면 a 루트 ab가 되는 거고, 그럼 뒤에는 뭐가 될까 이제? b 루트 ab가 되겠죠. 이렇게. 하나만 넣는 거예요. 하나만. 근데 얘를 다 넣어도 어차피 제곱이 달려있으면 밖으로 뺐을 거야. 아마 너네가. 그러면 같은 결과가 나왔을 거야. 그 다음 또 하나. 얘도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거랑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연관이 되는 건데,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건 이 안에 있는 게 서로 같다는 소리죠. 그렇죠? 자, 그럼 근데 이식 한번 보세요. 이식 지금 문자 투성이긴 하지만 여기 안에 있는 2개가 어때 지금? 같잖아. 그럼 얘 계산되네? a 플러스 b의 루트 ab를 구하는 거야. 내가 이걸 구해야 돼. 인데 이제 조건을 보세요. 저거 봐봐. 에다가 요거를 갖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냥 곱해버리면 돼. 여기다 이렇게 곱해버리면 요게 지워지고 답이 얼마? 8 그냥 딱 나온다는 소리야. 이렇게 8. 그래서 이 문제는 봐봐. 이 문제는
요거 집어넣는 거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야, 그지? 이거 넣는 거는 많이 해봤으니까. 근데 이제 뭐가 어렵냐면 이걸 어떻게 써냐, 이걸 어떻게. 그리고 내가 아까 처음에 여기다가 루트를 씌웠잖아. 그게 아마 좀 어려웠을 거예요, 루트를 씌운 게. 근데 얘는 얘를 그냥 고지고대로 전개를 하면 답이 안 나올 거야. A제곱, B제곱 이렇게 하면. 알겠죠? 그래서 얘는 뭐 평소대로 하시면 되는데 요 조건 쪽에다가 루트 씌웠다는 거를 꼭 거기다 써놓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놓을게요, 여기다가. 자, 정리하시면서 이제 밑에 14번 보겠습니다. 자, 14번을 보시면 꽃향기와 같은 기체가 주위로 퍼져나갈 때 그 속력은 절대 온도의 제곱근에 정비한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 또 정비례가 나왔는데 아까처럼 그냥 그 정비례하는 게 아니죠. 얘는 절대 온도의 제곱근에 정비를 한다 합니다. 근데 요건 이제 말이 좀 뭐 절대 온도니 뭐 속력이니 이런 게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거는 어떤 요소가 다른 요소의 제곱근에 정비를 한다. 요것만 잘 보시면 되고, 그게 이해가 안 될까 봐 또 저기 밑에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절대 온도가 각각 290K 그 다음에 295K일 때 속력의 B는 루트 290 루트 295, 그러니까 루트가 붙어 있죠, 그렇죠? 루트가 됐습니까? 자, 어떤 꽃향기의 절대 온도가 147입니다. 147. 이때 초속 이렇게 나간대. 그랬을 때 절대 온도가 150일 때 속력을 구하라 했습니다. 자, 얘는 문제 길고 구하는 거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식은 굉장히 간단해요. 자, 절대 온도 지금 147이죠. 그 다음 우리가 내가 구해야 될 절대 온도가 얼마야 지금? 150인 거잖아. 그런데 너네가 지금 방금 예시에서 봤다시피 이게 그냥 비례하는 게 아니거든. 어떻게 비례한대? 루트에 비례한대. 루트에. 그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 루트 147쪽 이쪽의 속력이 얼마인 거냐면 21 더하기 21 루트 2인 거야, 이게 이렇게. 그지? 그런데 내가 구해야 될 거는 어디? 여기만 구하면 돼. 이 끝이야. 이렇게만 하면 돼. 그럼 이제 계산을 해야겠지. 자, 이거 얼마로 나눠볼까요? 이쪽은 일단 놔두고 7루트 3? 이랑 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얘를 하기 전에 먼저 같이 나눌 수 있잖아. 이거 예를 들어서 얘가 8대 4라고 하면 2대 1로 바꾸고 할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얘를 나눌 수 있겠죠. 얼마로 나눌까요? 루트 3으로 나눠볼까요? 그럼 얘가 얼마일까? 루트 50이고, 그지? 그 다음 얘는 루트 49니까 7이네요. 얘가 7. 그러면 7하고 관계가 있는지 보자. 자, 이거 7로 끌어 나오죠. 7로 끌어 나오면 어떻게 돼? 3 플러스 3루트 2.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 곱한 거네. 맞죠? 그러면 여기다 얼마 곱하면 되겠어? 이거 곱하면 돼. 괄호 들어간 거. 그래서 x는 루트 50 곱하기 3 더하기 3루트 2를 하시면 되는데, 얘를 이제 계산해보면 그게 이제 그 5번에 있는 30 플러스 15 루트 2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 계산하기 어렵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면 그냥 곱하면 돼요. 이렇게 외항내항 곱해서 같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랬을 때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리겠지 아마. 이 루트 150을 갖고 계산해야 되니까. 아무튼 이 문제는 계산은 간단합니다. 식도 간단하고 오히려 그 앞에 있는 위에 거 13번이나 12번이 더 문제가 짧지만 오히려 더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이 14번은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대 몇일 때 루트 몇 대 몇입니다. 이런 예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예시를 참고해서 147하고 150이면 루트 147, 루트 150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답은 5번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숙제는 5-1, 5-2, 6-1, 6-2, 7-1, 7-2 이렇게 6세트 해오시면 되고 7-2까지 해오시면 되고요. 총 5-1부터 7-2까지 해오시면 되고, 본인 시험 범위 아닌 거는 안 풀어도 되고요.